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밀라논나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꽤 길지요? 이 책은 유명한 유튜브 채널 밀라논나의 주인공인 장명숙님의 첫 에세이입니다. 이미 밀라논나로 유명하시긴 한데 사실은 그전부터 패션계에서는 꽤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더라고요. 그녀의 이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타이틀이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디자인 학교 유학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 밀라노 마랑고니 패션 스쿨을 졸업한 후 덕성여대, 동덕여대, 한양대, 한국예술종합대학 등에서 강의했고 이후 삼풍백화점, 삼성문화재단 등에서 디자인 고문 및 구매 디렉터로 일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의상 디자인과 수많은 연극, 오페라, 무용 공연의 무대 의상을 디자인한 데 이어 페라가모, 막스마라 등 이탈리아의 유명 브랜드를 한국에 소개했고 다양한 이탈리아와의 문화 교류 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명예 기사자규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사셨지요. 1952년생이니까 올해 71세가 되셨겠네요.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짧은 백발의 아담한 키, 그리고 시원한 입술로 크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은 과거 화려했던 날들을 살짝 뒤로 하고 반대쪽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패션 미니멀리즘으로 단촐하면서도 우아하게 옷 입기라든지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물질과 사랑을 나눈다든지 하는 것들이지요. 저도 이분을 TV에서 보고 짧은 커트머리에 백발이 참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구독도 하고 한 번씩 시청하는데 영상들이 대부분 조용하면서도 연륜이 느껴지고 그간의 화려한 삶을 사셨던 것과는 달리 소박하시고 따뜻한 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낀 데에는 영상에서 보면 항상 오늘은 이 할머니가 라든지 할머니 그릇을 좀 보여드릴까요? 라는 식으로 본인을 할머니라고 항상 지칭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은 할머니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장명숙님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이 책 역시 그러한 장명숙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마음, 그리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이분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앞서 화려한 분야의 일만이 아닌 반대쪽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혹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기억하시나요? 그때 함께 일하던 동료를 한순간에 잃었고 큰아들이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가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때의 충격으로 본인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됐다고 하네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셈이겠지요. 이 책은 장명숙님이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시련이 있었고 어떤 모습이 도전이 됐는지 등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존이라는 큰 주제의 하나뿐인 나에게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삭발이 어때서, 엄친아에 관하여, 특혜보다는 자유를, 비혼주의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 등의 제목으로 짤막한 일상이 담긴 본인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남들 눈이야 어쨌든 가장 먼저 나를 생각하고 어떤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인지를 먼저 볼 것을 조언합니다. 특히 숙제처럼 말고 축제처럼 이란 제목의 글에서는 장명숙님 본인도 기성세대이면서 기성세대들의 틀에 박힌 인생 조언, 이를테면 때가 됐으면 결혼해야지,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등등의 인생의 중대한 선택에 있어 본인들 마음대로 젊은이들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일침을 놓습니다. 기성세대는 인생을 숙제 풀듯 살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축제처럼 살게 해줍시다 라고요. 두 번째는 충실로서 24시간을 알뜰히 살아볼 것을 당부합니다. 장명숙님의 영상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데 모닝 루틴, 저녁 루틴 등 그녀의 일상을 살짝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일단 배경이 깔끔하고 미니멀리즘답게 정갈합니다. 그리고는 언제나 똑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를 하며 본인이 세운 계획을 잘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동시에 정신까지도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비우기를 잘 하십니다. 최대한 쓰레기가 안 나오도록 음식을 하며 쇼핑을 하고 집안에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은 벼룩시장을 열어 주변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베풀면서 동시에 비우는 삶이지요. 배울 점이 참 많은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품위입니다. 조금씩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새 옷과 넝마의 한 끗 차이, 럭셔리는 태도에서 나온다, 옷을 잘 안 사는 이유, 의복 변천사의 뒤안길 등의 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화 방지 마케팅을 보며 라는 이야기에서는요, 워낙 바쁘게 산 탓에 화려한 패션계에서 일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 화장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본인 약혼식과 결혼식을 제외하고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었고 자연스레 주름이 늘었는데 세상은 온통 노화 방지와 젊음만을 추구하는 광고가 많은 것을 두고 왜 이렇게 늙음을 싫어하고 피하려고만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표합니다. 시간이 쌓은 게 늙음이고 그 시간이 쌓이는 건 결국 경험이 쌓이는 거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내어주자. 나이듦과 사이좋게 지내자. 나는 나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쌓아가자 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책임입니다. 이해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볼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일상의 단편들이 실려 있는데요. 장명수님은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패션스쿨에 유학한 만큼 그곳에서 동양인이 겪어야 하는 차별과 그 당시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정과 일터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중압감, 여자로서 엄마로서 역할뿐 아니라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까지도 감당해야 했는데요. 본인의 삶을 쭉 돌아보며 모든 세상의 것들을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를 바랍니다. 정작 본인은 많은 시련과 차별을 겪었지만 내 후대는 그러한 부당한 차별과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에도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수저로 태어났건 그 수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와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인생을 꾸려나갈지는 수저를 쥔 각자의 몫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든든한 양육자와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그것이 곧 인생을 사는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장명수님. 이런 얘기했다고 본인을 순진한 사람인가 하고 걱정하는데요. 장명수님의 말이 맞기를 저 또한 바라봅니다. 이렇게 총 4개의 논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미처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기대가 들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어떻게 늙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할머니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